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암 환자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똑바똑바 16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늙어온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6번째 시간입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6화부터는 신갈래 비즈너리 신비님의 비즈너리로서의 영역적 전방 개척 사역인 암 환자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비님의 암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암이 어떤 질병인지, 암 치료 무엇이 문제인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암 극복을 위한 바른 프로세스와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올바른 로드맵과 핵심 과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똑바똑바 시즌2 암 환자의 친구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떻게 암 환우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멀리 강원도 고성에서 신비님께서 와주셨는데 혼자 오시지 않고 두 분이 같이 오셨어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신데, 네, 암 환자의 친구들의 실세라고 신비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암 환자의 친구들의 실장님이신 이은경 비즈너리 은빈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멀리서 고성에서부터 오셨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숨 막히게 뛰어왔습니다. 숨 막히게.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숨이 차가지고. 그러시군요. 네, 은비님 똑바똑바 녹음실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먼저 은비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은경 비즈너리 은비님은 비전 MBA 23기 캠프아굴라 5기를 수료하셨고 비즈너리 21호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캠프아굴라를 수료하신 직후인 2014년부터 암 환자의 친구들에 합류하셔서 암 환우들을 위한 교육 진행 및 기타 모든 살림을 담당하시면서 지금까지 암 환자의 친구들에서 신비님과 함께 비즈너리로서의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은비님, 똑바똑바에 합류하시게 된 소감 잠깐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숨 막히고 떨리고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맨날 상상만 하다가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갑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숨 막히고 떨리고 그러시는 거. 그게 저한테 지금 온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버벅버벅 하는 게 제가 그렇게 숨 막히는 존재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은비님 왜 별칭이 은비인 거죠? 우리가 주로 네. 그 성을 따서 비즈너리 이비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이비하면 세상에 이씨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비 1, 이비 2 이렇게 쭉 작은 시리즈로 이비, 나올 것 같아서 큰 이비. 예. 그래서 중간자 네. 제가 은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경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은비로 은비 좋네요. 네. 이름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암친의 실세 은비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세가 네. 그냥 모든 세력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네네네. 직함이랄까? 직함의 실세로. 명칭이랄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비님 함께 나와주셨는데 지금 비전 MBA 광야학교 기간 중이에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광야학교 기간 중이라 이제 마지막 비즈너리 축제에서 발표할 프로젝트들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광야학교 하시면서는 특별히 신비님 강의가 없으셔서 좀 여유가 생기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이때가 되면 네. 월동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쵸. 요즘 뭐냐면 네. 나무를 저희 엔진톱으로 자르고 장작 패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 또 어떤 저 유리창 같은 데는 네. 그 비닐로 바깥에 또 보온하기 위한 이렇게 문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네. 이제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하시고 비닐도 치시고 완전 월동 준비를 진짜 예. 시작하셨네요. 예, 그리고 뭐 김장 해놓은 거 또 네. 이제 저장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남은 배추 네. 신문지에 싸서 저온 창고에도 넣어야 되고요.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네. 아무튼 주된 업무가 예, 주로 제가 뭐냐면 주로 하는 일은 노가다고요. 네네. 가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녹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제가 뭐냐면 블루 칼라에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아이, 참. 노가다가 블루칼라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면 실장님의 주 업무는 뭔 거예요? 저의 주 업무는 배추를 저장하고 나서. 배추를 저장하고 이제 무 뽑은 것들도 남은 거 싸서 넣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잘라놓은 무청을 네네. 벽에 걸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네,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뿌려놓는 시금치가 잘 크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네. 사이사이 이제 우리 강아지들 똥도 치워야 되고 아이고. 그걸로 두엄을 만들어서 내년 여름에 또 건강한 먹거리들을 키워내려면 네. 그런 것들이 겨울 동안에 다 준비가 돼야 합니다. 네, 저도 그런 블루칼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끔 우리 글도 네. 강의도 하고 네, 글도 쓰고 가끔. 하는데 가끔 그쵸. 책도 내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여유가 있을 네, 때, 네, 예. 네, 가끔 시간이 일하다가 나시면. 이제, 예. 네, 좋네요. 이렇게 아무튼 친구들 이렇게 응교시스템 같이 나와주시니까 굉장히 네, 숨막히고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비님의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숨막혀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유비가 있을 때는 네. 유비가 박사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학력에 눌려가지고 어깨가 찌그러졌는데 이제 저희 이제 든든한 네. 동력자가 같이 방송을 하니까 계속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 좋은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그럼 이제 좀 저희 진정을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똑바똑바 시즌2 암환자의 친구들 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암환우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인데요. 그럼 먼저 신비님이 암에 걸리신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비님 네. 어떤 암에 걸리셨었죠? 예, 제가 아마 이제 암 걸린 분들은 좀 알 수 있는데 암 네. 중에는 그렇게 이제 포퓰러한 암이 아닌 이제 라이포살코마 지방 육종이라는 암에 걸렸는데요. 네. 이제 그 암이 이제 굉장히 빨리 분화하고 또 이제 그래서 치사율이 꽤 높은 이제 치료하기가 좀 어려운 암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2006년 4월달 어느 날 음. 이제 등 쪽이 계속 붓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악성 종양, 즉 암 종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수술을 했죠. 15cm, 12cm, 8.5cm 정도의 종양을 잘랐으니까 굉장히 크죠, 그죠? 네, 이게 등 쪽에 등 쪽으로 해서 네. 가슴을 열고 자를까 등 쪽으로 하고 자를까 이러다가 등 쪽으로 했는데 다행히 좋아서 갈비뼈를 원래는 뭐 잘라내야 되니 이렇게 했는데 안 잘라도 되는 상황이 됐고 럭키하게 이제 수술은 잘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앞에서 했으면 갈비뼈를 잘랐어야 되는 아니죠. 거네요. 꼭 그런 게 아닌가요? 이제 갈비뼈하고 이렇게 엉켜 있으면 잘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네. 자르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암 걸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고백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암 걸렸다 그래요. 세상 모든 일이 처음이 있는데 왜 유독 암에 걸렸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그만큼 심리적 충격이 컸다는 거죠, 본인한테. 그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고 나니까 경황이 없죠. 또 이제 경황이 없으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해지더라고요. 막 빨리 막 병원 스케줄 잡고 수술하고 이렇게 그쵸. 하고 뭐 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암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선배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딱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Don't waste your cancer라는 거였어요.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아파 죽겠는데 암을 낭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꼭 예수 믿는 인간들은 이렇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냐. 성경에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그랬는데 꼭 우는 자에게 교훈을 말하려고 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네. 그래서 뭐 한글도 잘 읽기 싫은데 영어로 깨알 같은
이렇게 파일이 왔는데 그냥 읽어보지는 않고 그러다 보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선배가 보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세이브는 시켜놓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사들이 똑똑하니까 의학을 하고 또 뭐 대학 교수도 되고 했으니까 잘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의사들에게 맡겨놓고 지냈습니다. 네. 그렇게 지냈는데 뭐 의사들은 처음에는 뭐 잘 낫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 방사선 치료 30회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의사들이 권유하신 치료를 그대로 다 하셨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제 주치의는 이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의사를 찾아가 보지 않습니까? 보통 이래 두세 군데. 네. 그래서 아는 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네. 너무 늦게 오셨군요. 죽을 준비 돼 있으시죠? 선교사님이니까 죽어도 천국 가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네.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네. 너 같으면 좋겠냐 자식아 하는 이런 생각이 막 그쵸, 속으로 드는 그쵸. 게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그냥 옅은 미소를 짓고 나왔죠. 나왔는데 참 저는 가족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왜냐면 제가 보험을 그래도 다행스럽게 2개를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자동차 보험하고 의료 건강 국민 건강보험 2개 들어놨고 사실은 다른 아무런 이제 암 보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도 해약해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서 써버렸고 예전에는 해약을 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이런 이제 온몸에 다 아프진 말기암 상태가 될 때 저희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들이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이제 그런 네. 일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의료적인 소견에 의하면 3개월 안에 죽어야 되는데 이제 가족들한테 아내와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 이제 골짜기 가서 요양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암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깊이 책들도 보고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닌데 네. 근데 아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되니까 네. 갑자기 막 책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고성에 들어가셔서 예, 공부를 막 그렇습니다. 시작하신 거예요. 암에 네네. 대해서. 그전에도 뭐 책을 한두 권 안 본 건 예,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암 걸리고 나서 네. 고전에 좀 이야기하면 처음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네. 저는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지금처럼 이제 암센터가 있을 때가 아니고 본원의 지하실이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거기 가서 처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뭐 하루 한 해 지나가니까 몸 컨디션은 조금씩 안 좋아지고 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받는 게 유쾌하진 않잖아요. 한번 네. 받고 나면 좀 힘이 좀 빠지고 되게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멍하니 이제 방사선 시술을 받으려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에 건너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전신 무력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구토 증세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소화 불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고 등등등 마지막에 보니까 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 지금 처음 들었네. 네. 그걸 보면서 약간 이렇게 이제 멍하니 이제 쭉 읽어 내려가는데 네. 갑자기 저게 뭐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암에서 낫기 위해서 방사선을 하는데 이게 암을 또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이 네네네,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제가 그런 의문이 없었는데 네. 진짜 그렇다고 그러네요. 의문이 든다고 해도 뭐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뭐 의사 선생님이 병원이 잘 알아서 해주겠지. 시설도 좋고 장비도 좋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애써 묻어놓고 이제 지내간 겁니다. 그때는 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를 한편 약간 미심쩍은 생각이 처음으로 그때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 다 괜찮다고 그리고 또 뭐
가까운 의사 선생님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날 갔더니 아이고 다음 주에 오면 졸업 사진을 한 장 찍자고 그러는 거예요. PET-CT를 한번 찍자고. 졸업 그래서 네. 나는 굉장히 희망에 차서 2주 뒤에 이제 졸업 사진 찍자고 그래서 네. 찍었어요. 음. 그건 2주 동안 굉장히 기분 좋게 지냈죠. 네, 이제 졸업이다. 네. 그거인 그리고 거죠? 이제 네. 찍었는데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치의를 만났더니 저를 그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주눅 겁먹지 말고 사회생활 잘해도 괜찮다고 뭐 이랬는 그분이 저를 안 쳐다보고 컴퓨터 화면만 쳐다보면서 많이 진전되셨군요. 혈액종양내과로 가보시죠. 간호사가 안내해 줄 겁니다. 딱 아이고. 세 마디를 하고 끝났어요. 아이고 매정해라. 그 나오는데 네.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네네. 근데 또 그러네요. 혈액종양내과로 갔더니 한 1년 한 몇 개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다시. 그때까지. 그때. 예. 네. 근데 혈액종양내과 갔더니 저보고 네. 초진열을 내래요. 어. 그 초진열을 과를 옮기면 초진열을 내죠. 근데 이제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이 병원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나보고 또 초진열을 내래. 그래서 이건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의사하고 병원에 맡겨놓으면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는 장밋빛 희망이 사라지면서 그러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제 암에 대해서 막 좀 심도 깊게 이렇게 네. 찾아보고 뭐 네. 인터넷 서핑해보고 아는 사람들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혈액종양내과 약속한 날짜에 네. 거기 이제 그 담당 과장을 만나러 갔더니 과장님이 자기보다 더 라이포살코마 제 혈액 지방 육종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하고 온 아주 실력 좋은 의사가 있다고 그분을 소개시켜줘서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보고 뭐냐 하면 조직 검사를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 검사를 왜 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어떤 항암제를 쓸지 왜냐하면 전이된 암이 네. 원바람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경우의 수는 두 개가 있겠네요. 원바람과 같은 암 종양이든지 다른 암 종양이든지 뭐 다르다 하든 같다 하든 상관없이 내 원바람이 라이포살코마인 것은 분명한데 네. 이것은 항암제가 거의 잘 듣지 않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조직검사에서 뭐 해주시려고 그러냐 하니까 어떤 항암제를 쓸지 결정하고 항암 치료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혹시 모를 기대 수명을 조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라이포살코마가 항암제가 거의 잘 안 듣는데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혹시 내가 잘못 이해했나요? 이렇게 물었죠. 물어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이렇게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거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나가서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고 네. 좀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오겠다 그러고 네. 그때 그 자리를 떠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갔네요. 아, 갈 이유가 아우. 없었고요. 그 이후로 안 가셨어요? 그렇죠. 갈 이유가 없었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강원도에 와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열심히 들어와서 이제 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진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전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막 이게 암이 뭔지 모를 때는 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암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암에 대해서 정리가 어느 정도 좀 되고 나니까 네. 그냥 통증이 엄청 심하고 막 자고 일어나면 혀가 갈라지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점점 통증도 줄어들고 몸이 지내기가 나아지더라고요. 암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없는데 네. 물론 환경을 옮겼고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서 암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니까 네. 통증도 조금씩 가라앉고 생활하기가 나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암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갔죠. 네. 해가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암을 잘 못 극복하고 네. 그 당시 나이가 딱 이제 49, 50 요 정도의 나이에 네. 강원도 산골에 가게 됐는데 왜 내가 암을 잘 극복 못했지? 그걸 이제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암을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게 된 그렇죠. 것에 왜 대해서. 실패했을까? 네. 이제 사실은 그거를 잘 직면하기가 별로 편치 않죠. 그렇죠. 편치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직면 못하면 다음도 시험 문제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내가 암을 못 극복했지 깊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못했지 하니까 네. 딱 세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참 비신앙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네. 그 이야기가 제가 뭐 기도를 안 하거나 성경을 안 읽었다는 이런 게 아니고요.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내가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적어도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제가 30 몇 년간을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네. 근데 암이 딱 걸리고 났을 때는 암을 치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내 안에. 의사. 그렇죠. 병원, 예. 네. 근데 물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 내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참 비신앙적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좀 이유는 극복 못하는 이유는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암을 낫기 위해서 늘 고민한 건 뭐냐면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또 거기 들어가는 비용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암에 대해 좀 알고 나니까 내가 암을 만든 장본인이 내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하면 스스로를 변하기를 원치 않고 돈 주고 해결하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것이 내가 좀 참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좀 암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나니까 네. 꼭 해야 될 일은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암을 나으려고 1년 반 정도를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나중에 강론을 이야기하겠지만 꼭 필요한 암을 극복해서 해야 될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면 또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도 있고 뭐 안 해도 상관없는 것들이 네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해야 될 일은 거의 안 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제가 제 자신에게 좀 민망한 생각이 들고 주변에 볼 때도 약간 이런 표현 쓰면 모르지만 뻘쭘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주위를 찌르게 쳐다보죠. 그죠? 네. 나만 근데 주위를 쳐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위안이 되더라고요. 나만 바보가 아니네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 암을 제대로 극복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다시 치열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네. 내 몸이 좋아지면서 암에서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암 사역을 하게 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네. 이 질문에 답이 너무 길어졌다. 그죠? 미안하게. 은경 시장님에게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으셨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빠져들었나 봐요. 이게 되게 그 깊은 경험이어서 근데 빠져들어서 이제 말씀하셨어. 왜 이제 암 사역을 하게 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암 걸리고 나서 주로 만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 암 걸리고 나니까 와갖고 나를 위해주는 척 하는데 나중에 되면 막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병문안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갖고 욥기가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욥기가 길어졌어. 욥기 읽기 싫을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 같은 사람이 많고 두 번째는 저의 화급한 마음을 이용해갖고 가성비 떨어지는 물건을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진짜 뭐냐면 친구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참 외롭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를 침대째 데리고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친구들이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서.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참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네요. 왜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 막 해주려고 해도 안 되면 돌아오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건 기억을 해달라 이러고 말겠죠. 지분까지 들겠어요. 그죠? 그건 진짜로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한다는 강렬한 열망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못 움직이지만 그런 뭐냐면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는 진짜 사람들이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암에서 낫고 나면 암 환자들의 이런 좋은 친구가 돼줬으면 좋겠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네.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막연히 했는데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암 환자의 친구들이라는 하실 수밖에 없었겠네요. 이제 그 나와버렸어. 이름으로 이런 이제 일을 하게 됐고 네. 그다음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가진 이제 신앙 안에서는 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함께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 지혜인 자에게 지혜 없는 자에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이 뭐 진짜 복음을 받기 위해서 이놈 저놈 돈 끌어당겨 썼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빚이 있는 거죠. 네, 빚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놀고온 씨처럼 네. 좀 예쁘게 생겼으면 네. 그렇지 못한 예쁘게 분들에게 생겼나요? 빚이 있는 거죠. 그죠? 빚이 있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빚이 있는 거예요. 좋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차가 없거나 차가 좀 나쁜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에게 빚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선한데요. 아니요. 이게 네. 성경이 말해. 그러네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살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천국이 될걸요. 그러네요. 권력이 많은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빚이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제가 암에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저에게 다른 암환우들에게 네. 빚이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저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암 환자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암환우들을 도는 일을 하게 됐는데 네. 참 이름을 잘못 지어갖고 갈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중에도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친구들이라는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친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내가 네 꼬봉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구조차도 인간의 원초적이고 가장 있잖아요. 권력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관계가 돈과 권력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잖아요. 그 네네. 영화에서. 그것처럼 그렇죠.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현실에서 참 쉽지는 않구나. 제가 이제 이 암환우분들을 공식적으로 도운 게 2009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일을 해왔으니까 벌써 이제 만 10년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네. 10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해서 했는데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가 만만치 않게 어렵구나 하는 이제 자기 투쟁을 계속 해가면서 네. 그렇지만 숙제이기 때문에 해가고 있고 아마 이영경 우리 실장 원비님도 네. 이 와중에 분별력 없이 이렇게 저희가 낚여갖고 같이 일을 하면서 분별력 없이 아마 비슷한 감정도 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분별력 있으신 분들에게 빚이 있는 분별력 없는 뭐라고요? 분들입니다. 네. 실장님 거기 계속 이렇게 아돌람에 계시면 이제 막 암 판정을 받고 판정이라고 하면 되나요? 선고를 받고 막 오시는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계속 만나지요. 네. 그러니까 그 신비님이 처음에 네. 그 어느 날 갑자기 네. 알게 됐다는 그런 느낌에 신비님이 느끼셨을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네. 어떤 반응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직접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암환자의 가족이 된 어느 날 갑자기 분별력 없이 아니 그걸 떠나서 그 전에 저희 엄마도 유방암 사기 셔서 어머니가 저도 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암환의 가족이 네, 된 거기 되셨군요.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제 심정이 굉장히 절박했고 그죠. 앞이 너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그런 심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 오시는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이제 뵙게 되고 아, 이미 겪어보셨으니까 네. 그 마음을 너무 예. 잘 아시는. 두 분 다 이제 어쨌든 가족으로서든 본인이든 그러시구나. 네. 또 그래서. 이분이 네. 우리 은비님은 네. 어머님이 이제 유방암으로 네. 그렇게 좀 이제 힘든 그 경험을 이제 간접적으로 했잖아요. 네. 간접 경험, 직접 경험하고 달리 유효 기간이 좀 짧잖아요. 좀 그럴 수 있죠. 좀 네, 지나니까 그렇긴 해요. 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 있잖아요. 어. 직접 경험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주셨죠. 그래요? 네. 어떤 우리 작은 새언니가 또 난소암 네. 또 간접 네. 네. 이게 이제 좀 약화되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아마노 분들을 왜 계속 뵙다 보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제 친구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네. 소리 지르고 울으면 야 너만 애 낳냐 이런 네. 식으로 아줌마만 애 낳아요 조용하세요 막 이런 간호사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타성에 젖을까봐 네. 좀 그런 마음이 들 때쯤 돼서 지금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예, 또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각성을 하고 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위에서 달아내리는 그런 친구가 되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네. 인비님이 2014년부터 암 환자의 친구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어떻게 이 암환우 분들을 위한 사역을 합류해서 하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그냥 일반 무역회사에 그냥 직원이었어요. 네네. 직원이고 그런 이제 회사원을 주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으셨어요. 허기진 영혼과 네. 육체를 채우는 삶을 살 것에 대한 그 비전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비전 MBA라는 교육을 접하게 됐거든요. 네. 그전에, 그 비전 MBA. 그전에 한 1년 동안 단기 선교도 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건 이 계기가 상관없나 봐요. 이제 지금 돌아보면 그게 다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놀랍게 제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게 다 연결돼서 지금 이제 아둘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네. 밑거름이 됐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단기 선교도 뭐 한 1년 정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해외에서 또 몇 년 네. 있다 오기도 하고 네. 그런 와중에 허기진 영혼과 육체를 세우는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 묵상할 때 되게 강하게 주셨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비전 MBA를 접하게 됐는데 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이건 뭐지? 잘 그러니까 너무 강렬한 그 교육 내용을 듣고 너무 강렬해서 엄청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다음에 캠프 아골라라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이 실체를 좀 알아보자. 그래서 다시 이제 비전 실체를 알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마음도 있었고 그때 그쵸. 되게 이렇게 제가 가난한 상태에 있어서 마음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좀 더 추구를 하고 배우고 이런 생각이 있기도 했고 이 곳을 가르치는 이 선교회는 과연 뭔가 실체를 좀 더 알아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비전 MBA에서 낚이셨군요. 그래서 누구도 저한테 아골라를 권하지 않았어요. 저희 진짜요? 팀에서는 오히려 제가 뭐냐 이게 물어봐도 누구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도 제대로 안 해줬는데 저의 의지로 100% 스스로 낚이겠다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을 6개월 받고 그러면서 초기에는 물론 그 허기진 영혼과 육체를 채우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은 먹었으나 네. 속마음엔 돈을 많이 벌어서 먹이겠다. 네, 내 돈으로 채우겠다. 먹이겠다. 하나님께서 보통 그렇게 저한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질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로 또 이제 흘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적당히 또 재배도 채우고 이러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골라 시작할 때는. 그리고 분명 제 기억으로는 중반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막판 정도 됐을 땐 제 네.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놀랍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 예,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뀌어 있던가요? 예,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여서 선교에 이제 선교사의 길로 가야 되겠다 했던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암 환자의 친구들 고성에 가 계시던가요? 아니 근데 이제 그때쯤 됐을 때 네. 전화를 하셨어요. 신갈렙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되게 퉁명스럽게 네.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시면 조금만 더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게 도도한 척하면서 얘기했는데 새끼야 너는 나한테 1년 동안 교육받아놓고 내 목소리 때 못 알아듣냐 라고 버럭하시는 걸 보니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누군지 딱. 네. 아.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같이 일해보자 얘기하셔가지고 기도를 해보자. 그때 내가 야 이 새끼야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야 이 사람은 하셨나? 그래서 기도를 해보기로 이제 하고 네. 제가 끊었는데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하죠. 네, 정말 연예인처럼 보고 대단하게 그 앞에 강의하시던 네, 강의하실 때 뒤에서 후광이 비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아우라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그분이. 같이 일해보자고 하시니 사심으로 이제 얼른 네 하고 싶은데 네. 그럼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 내 삶의 깊은 곳은 어디일까?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이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거기보다 깊은 곳이 내 삶 가운데 있을까? 고성보다. 제가 관연한 나이에 아직도 싱글인데 그런 걸 모든 걸 생각하면 갈 수 없는 곳이 그곳인 거예요. 깊은 곳. 네. 네, 그래서 일단 사심 반, 그 다음에 그 말씀 반 해서 네. 그게 제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으나 일단 붙잡고 가보자 해서 가기로 이제 결심했는데 네. 그 아둘람의 첫날 아침 묵상을 이제 아둘람에서 아침마다 네. 예, 성경으로 이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네. 일과를. 네. 근데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쭉 말씀 주시는데 그게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네. 네. 그리고 2절은 사귀는 남자랑 헤어지지 말라 이런 뜻인가? 사귀는 네. 사귀는 형제. 같이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그 2절은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그 안에 이제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었고 3절이 이제 제 가슴에 확 와닿은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그 전에 그냥 회사 직원으로 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잘 네, 되게 막연하고 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첫날 새벽 아침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겠어요. 근데 세 번째 3절 말씀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꽂히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으로 암환우 분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내가 마치 암에 갇힌 것처럼 암에 학대받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내가 그분한테 그 오신 분들한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첫날 그렇게 업무 지시를 받고 하나님께 그래서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때까지 온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그걸 달아내리는 그런 친구가 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확신이 없이는 지붕을 뚫을 수도 없고 달아내리고자 하는 수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친구가 되기 쉬운데 네. 두 분 다 그런
삶의 이럴 경험을 수도 있죠. 통해서. 갇힌 건 네가 갇히지 내가 갇혔냐? 뭐 이러면서 혹시 그럴 수 있나요? 그러지 말라고 업무 지시하셨대요. 그럼 안 된다고. 아, 네. 그렇게 업무 지시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실까봐 이렇게 확실하게 첫날부터 그러니까. 못을 박아놓으시고 빼도 박도 못하게 저를. 네, 그렇습니다. 뭐든 할 때 시키신 일을 할 때 그런 확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아주. 쉽게 도망갈 수가 없어. 쉽게 도망갈 수도 없거니와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흔들림이 없어요. 맞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붕을 뚫어라 했는데 남의 지붕 뚫어도 돼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업무 지시를 확실히 해주시면 확신을 가지고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뚫어야 되는지 아니까. 아, 뭐 어디든 일단 뚫으면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일단 다 뚫어.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유쾌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제가 지금 참 네, 감사합니다. 암환자의 친구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들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암환자의 친구들에서 매달 진행하시는 캠프가 있으시잖아요. 은비님 네. 이렇게 오늘 처음 나와주신 김에 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돌람 힐링 캠프라고 이제 저희가 네네. 얘기를 하는데요. 암환호분들이 이제 암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사적으로 우리 신비님한테 사적으로. 예. 나 이제 뭐 이렇게 어. 공적으로나 네네. 라인을 타시고서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일일이 다 그 암을 극복하는 여정을 단답형으로 대답하기가 너무 곤란한 그쵸.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거를 말로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2주간 매달 예, 지금은 2주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매달 2주간 현재는 암 극복을 위한 로드맵 네. 해서 암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본인의 암에 대해서 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예,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바탕을 가지고 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로드맵을 짤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자신의 암을 어떻게 잘 치유하고 그다음에 몸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주는 이제 마음을 지키고 피를 맑게 하라. 네네. 그래서 앞으로 신비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만병은 마음에서부터 오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피를 맑게 하라. 이 두 가지만 하면 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네. 핵심인 거군요. 그 두 가지가 마음과 핵심입니다. 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마음을 지켜라가 이제 더 포지션이 크긴 한데 네. 그것들을 그 주간에 함께 예, 나누고 배우고 네. 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언제부터 하냐면 매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2주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월요일에 예. 하시는군요. 예, 예. 네, 2주간. 네. 아, 저도 이게 아들람에서 캠프 진행하시는 거 자주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또 좀 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아무래도 암 처음 이렇게 걸리시거나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되게 궁금하고 그런 게 많을 텐데. 그렇죠. 앞이 깜깜하고. 이 캠프를 통해서 내 암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로드맵을 짤 수 있고 네. 또 앞으로 관리를 함께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을 네. 배우는 그런 캠프가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16화 암환자의 친구들 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1부에서는 신비님과 은비님이 어떻게 암환우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은비님 오늘 똑바똑바 첫 출연해 주셨는데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녹음 함께 해주세요. 네. 하기 감사합니다. 애매했어요. 애매했군요. 네. 아, 두 분 케미가 너무 좋으세요. 아, 정말. 이래서 아들람은 항상 이렇게 웃음꽃이 이렇게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얼굴에 잔줄이 많이 생겨요. 너무 웃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부작용이 심해요. 웃는 주름은 좋더라고요. 보기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똑바똑바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그절 편지 사연 가지고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